자, 시작할게요. 네. 최고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피부테의 이정수, 이진우 대표님들 모셨습니다. 스튜디오 피벗의 아트 디렉터로 있는 이정수라고 합니다. 감독 이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형들 왜 모셨냐면 그냥 떠들려고 모셨고요. 형들 둘이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업으로 삼게 됐는지, 그냥 너무 막막한 얘기긴 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학교 나와서 사실 막 엄청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던 반도 다르고, 그래서 애들이 적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접점이 많진 않았는데 이제 대학교 시험 보고 이러면서 확 가까워졌지. 같은 대학교 또 다니면서 또 이제 거기서 같이 자취하고 기숙사 살고 이러면서 엄청 가까워졌지. 이제 작업적으로도 가까워졌지 그때부터. 맞죠? 대충? 애니고도 그거예요? 여초예요? 총 100명인데 남자애들이 25명. 여초네. 그럼 보통 남자끼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친구는 친구잖아요. 그치. 가서 좀 다행이다 싶은 것들이 있었어. 이거 우리 그냥 일반 학교 갔으면은 우리가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애들이었을 텐데 다 비슷비슷한 놈들이니까 그냥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거지. 대학교는 애니메이션과인 거죠? 그치. 둘 다. 그치. 둘 다 애니메이션과였지. 애니과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업을 하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한 1% 될 것 같은데. 우리 학부가 뭐 한 100명 정도 됐나? 내가 알기로는 애니메이션 회사나 우리처럼 애니메이션을 전문적으로 하는 애들은 5명 안쪽일걸? 2D는 더 없고 2D는 우리만 있는 것 같은데. 업계에 이제 들어가는 확률도 있지만 아예 이렇게 스튜디오를 차리는 확률은 더 적잖아요. 스튜디오를 차리는 거는 이제 뭐 한국에 있는 모든 과를 통틀어서 그냥 별로 없지. 10명 안쪽이지. 진짜 말도 안 되게 적은 거지. 근데 어떻게 그거를 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애니메이션 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소수 인력으로 하기 힘든 업계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그거를 어떻게 창업을 해갖고 할 생각을 했지 싶었어. 그냥 흘러가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된 약간 거지. 관성적인 이상하게 흘렀는데. 관상적인 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거 애니메이션 우리끼리 못 만드는 거고 혼자서도 하기 힘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나 이랬었는데, 이제 같이 고등학교 나왔던 이제 친구가 미제 승냥이라서 대주형. 거기서 배워온 이제 디즈니식 제작법을 이제 알려주니까 이게 생각보다 할만하네 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거지. 그래서 그거 하면서 조금 자신감이 붙기도 했었고. 근데 그 형은 애니고 나와서 바로 외국으로 간 거예요. 바로 카라츠로 진학을 해서 뭐 막 여기저기 큰 회사들 다 거치고 그러고 이제 군대 문제 때문에 한국에 돌아왔던 건데, 그때가 이제 카툰 네트워크에서 어드벤처 타임을 하고 있는 중에 왔어. 그럼 똑같이 애니고에서 시작했는데 형들이 느낀 그 격차는? 그 대학교의 수업이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컸던 거. 그 같은 고등학교로 나온 거보다는 우리는 그 실무와도 크게 상관없고 뭐 그냥 옛날 늘 하던 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니까 막상 애니메이션을 정작 제대로 배워본 적이 오히려 없는. 그래서 사실 아이들도 굳이 애니를 더 한다? 뭐 이런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거와 그 이미 산업이 엄청 활성화돼 있으니까 그 필드에서 뭔가 활약을 하게 되는 그 갭이 굉장히 크긴 컸던 거지. 같은 고등학교 나오고 같이 했는데 그 한국에서 남았냐 외국 갔냐 그 차이로 되게 경험한 게 그 짧은 기간 동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니까. 어쨌든 산업이 베이스가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다 하청 베이스인데 뭔가 그렇게 그걸로 거의 막 30-40년을 채워놓은 바탕에 대학교가 사실 들어섰다고 해서 이게 뭐가 바뀔 건 아니니까 이게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거. 내가 어제 애들한테 디즈니 플러스에서 애니메이션 단편 디즈니 걸 보여주는데 연도가 써있거든. 37년도 막 이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때 막 그때 산에 가서 막 캐먹고 이럴 때는 37년도면은 아직 일제감정기야? 뭐 조선시대야. 37년 전이 아니고 37년도 1937년. 그러니까 그 정도 아카이빙을 쌓아온 기술력으로 와서 알려주니까 뭐 정수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충격이 엄청났어. 마치 그냥 진짜 김미 초콜릿 하는 느낌으로 초콜릿 처음 먹어본 것 같은 느낌으로 약간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4년 동안 대학교에 돈을 쏟아 부으면서 배운 게 뭔가 약간 이런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었지. 그때 사실 나는 생각이 별 그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그 순간에도 내가 사업을 한다는 기분이 전혀 없고 회사 차린다는 기분이 없고 그냥 그래야지 일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냥 한 거지. 막 뭐 진우랑도 우리 막 회사를 차려서 뭔가를 해보자 이런 거보다는 뭐 이거 지금 알고 있고 이런 거 너무 아깝기도 한데 사실 다시 그냥 각자가 있던 필드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넘기러 와버린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건 사업자 등록증 내서 이제 해보는 수밖에 없는 너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그냥 간 거여가지고 뭐 과정을 굳이 따지면 그렇긴 하지. 바람에 흘러 진짜 온 듯한 기분으로 생각은 들어. 추억은. 내일 타임을 놓친 거.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 근데 형 이미 시류를 타버렸으니까. 회사 생활을 했었잖아요, 둘 다. 나는 다른 쪽 회사를 좀 가고 싶었었어. 원래 스톱모션을 하고 싶었어서 스톱모션 회사에 인턴으로도 들어가고 뭐 일도 따로 받아서 해보고 이랬는데 이제 그쪽에서 그 감독들이랑 대표의 패배적인 모습을 보고 막 이거 안 돼, 이거 우리도 빨리 탈출할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막 자꾸 하니까 그러면 돈 벌어야겠다 싶어서 이제 광고 회사로 들어가서 뭐 1년도 안 되게 일을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관뒀지. 그 관두고서는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뭐라 해야 돼, 워크숍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사이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긴 했는데 뭐 약간 도피한 거지. 근데 정수는 조금 다르지, 케이스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딱 그 나이 때는 원래 다 불만이 이제 막 뭐 회사는 비전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에 있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애니메이션 회사 뭔가 더 도전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 나이 때는 너무 관성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회사 자체는 어차피 하청이고 그래서 약간 회의감 살짝 들 때 이제 스터디 같이 하면서 굳이 회사에 엮여 있지 말고 좀 그냥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 그냥 나중에 이거 망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그냥 한번 요때 딱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느낌 드니까 그냥 실패해도 되는 나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했던 건데 못 내렸지. 그래 여기까지 흘러와 버린. 벨 못 눌렀어. 삐 했어야 되는. 제가 너무 늦게 내려갔고 올라탈 때마다 형들도 지금 그 이제는 회사를 굴리잖아요. 그 구성원들한테 계속 저 이제 펩시 운영할 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우린 너무 오래 하니까 이거를 맨날 막 이거 하기 싫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직원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동기부여가 안 돼서 제가 나왔지만 그 정수도 나도 회사를 오래 다닌 게 아니어가지고 이제 와서 우리도 스튜디오 내부에서 터지는 문제들을 보면은 우리가 경험해보질 않아가지고 얘네한테 어떻게 지침을 내려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를 약간 우리 삘대로만 얘기하던 게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거야. 막 우리는 진짜 아까 정수 말대로 막 관성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 필요에 의해서 하고 얘네는 그게 아니잖아. 뭔가를 바라보고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뭔가 되게 나이브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나 봐.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런 식의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를 제시해주는. 뭐 제시해주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의 비전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다시 생각해보고 걔네한테 얘기해줄 때도 자꾸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얘기하게 해야만 하더라고. 사실 그들은 이게
내 거란 느낌보단 여기서 뭔가 계속 얻어갈 게 있길 바라면서 돈뿐만 아니라 뭔가 성취감이라던가 그런 거를 계속 바랄 테니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 그 사실 진우랑 나랑은 이제는 작업보다는 그러니까 작업을 하던 그 느낌으로 여기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경험의 디자인을 해주는 측면이 매니지먼트가 더 이제 큰 임무로 있어서 작업하듯이 사람을 다루게 되는 게 되는 거다. 아, 이제 기획을 이제 해가지고 어떤 경험을 주고 뭘 이끌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작업하듯이 좀 이 캐릭터를 어떻게 레벨업 시킬 것인가. 약간 그런 게 더 많이 커진. 그래야 이제 오래 하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주인 의식을 가져라 막 이런데 이 너무 막연한 얘기이기도 하고 사실 주인이 아닌데 왜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나? 좀 더 구체적이고 그래서 뭘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이제는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작업을 하고 싶어도 못해. 또 막 너무 일일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도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반면에 또 그러고 있으면 약간 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저 사람은 일 좀 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업무가 고민이 돼버렸는데 그 고민이란 게 뭔가 이렇게 만져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맨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아. 정리하자면 갑자기 이야기가 막 갑자기 산으로 현재로 왔는데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이제 막 해보다가 뭐 초반에 그렇게 이제 모여서 하다 보면 사실 정리되잖아요. 좀 다시 또 취직할 친구들 취직하고 결국에는 남게 되잖아 몇 명이. 그래서 남은 사람들끼리 또 쭉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리돼서 피보테가 되고 파주가 시작이죠. 아니 그 전에 산울림 소극장 이제 사무실을 새로 구하던가 아니면 연장을 해야 되는 이제 그 딱 시기가 왔을 때 이제 진우가 그냥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거 한번 쓱 보여주면서 야 같은 가격이면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라고 한번 보여줘서 가서 구경이나 하자. 구경이나 하자 이랬는데 그 첫 보러 갔을 때 정수는 없었어. 그 원래 지금은 나간 친구랑 둘이서 같이 갔어. 그래서 그 친구도 일산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친구가 본 다음에 되게 마음에 든다고 여기 가면은 나 버스 못 타고 다니면 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계약해놓고 이제 홍대 사무실에서 이제 막 작업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난 관둘래 갑자기 이래서 어씨 뭐야 이제 이래서 이제 그 친구는 나가고 정수랑 나랑 둘이 손잡고 쫄래쫄래 파주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피보테는 사실 3명이 이제 시작한 거죠. 아주 시작은 이제 우리가 이상하게 셋이란 거에 꽂혀 있어가지고 계속 3명을 유지했었어. 게타 바이브로 합체하려면 3명은 있어야지 해갖고. 아니 내가 그때 정확하게 셋은 돼야 된다 할 거면 그걸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어. 저것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하려면 셋이 있어야 맞아. 된다. 나도 그 생각을 그러니까 둘이 다 맞으면 좋은데 사실 그래봤자 둘이서 뭘 제대로 해보는 게 경험이 어쨌든 둘만 가지고는 해보는 게 사실은 아무리 친구로 있었던 기간이 길었어도 잘 모르니까 너무 미지의 영역이어가지고 내가 근데 둘보단 셋 12매스로 무조건 셋. 근데 다이나믹 듀오를 생각하지 않았지. 첫 상업 프로젝트. 그 이제 대주라는 친구 껴서 그 CJ 무슨 카드? 스티키 몬스터. 스티키 몬스터 랩 거 캐릭터 가져다가 애니메이션 만든 거를 한 3-4편 만들었는데 하나당 뭐 한 1200 됐었나? 그게 한 4편 만드니까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애들 치고는 꽤 큰 돈을 만졌는데 해갖고 그때 약간 이제 이 정도면 되겠다. 그거 한 15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월급도 아니고 그냥 뭉텅이로 그냥 야 이거 너 네 목 이거 네 목 이렇게 해서 받으니까 약간 이제 고조된 거지 애들이 기분이. 그래서 또래에 비해 큰 돈을 한 번 받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겠다 하고 막 그때 음악도 막 그 솔스케이프 형이 해주고 막 이러니까 막 뭔가 된 거 같은 느낌이 막 존나 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거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에 갈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떠나고 우리끼리 나와서 한 1,500만 원짜리를 또 받아서 이제 했어. 더 되겠다 싶었던 거야. 그때 이제 딱 3명이니까 셋이서 나누니까 월세 내고 어쩌고 하면 그런 거 1년에 한 3번만 해도 어떻게든 먹고 살겠다 이 생각. 그때는 뭐 가족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뭐 월세 빼고 그냥 생활비만 벌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홍대에서 2년 동안 이제 초암흑기가 시작된 거지. 아 그래? 그 이후로 일이 별로 없었어요? 딱? 간간히 있고 한 3개월에 하나? 그것도 우리한테 직접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친구한테 들어온 걸 그 친구는 미국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던져준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그 친구 그늘에서 못 벗어난 거지. 이제 그것도 뭔가 되게 우울감이 막 드는데 그때 뭐 아무리 비싸봤자 막 500, 뭐 싸면 막 1, 200 그런 거 이제 하니까 월세 내기도 전전긍긍인 거고, 그러고 이제 완전 막 노후된 사무실에서 막 어두컴컴한 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감도 쌓이고 이러니까 이제 그럴 거면은 차라리 좀 환경 좋고 자연 안에 있는 파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그쪽이 약간 슬럼 같았어.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그지. 그래서 나도 파주에 가봤을 때 느꼈던 건 되게 좋았어 사실. 거기는 일단 다 트여 있으니까 훨씬 창작자한테 좋은 환경. 정수가 항상 요양한다고 생각하자 이랬었지. 맞아. 그러고 이제 파주 와서는 진짜 잔잔바리로 일 계속 조금씩 하고, 그때 나는 결혼을 했어서 이제 정수가 월급을 안 가져가고 나는 월급을 주고. 대단한 사람이야. 나 친구한테 돈 빌리고 다녀. 정수 막 카드깡하고 막 이런. 아니야, 카드깡은 안 했어. 카드깡이 아니고 그 그거- 카드 대출. 아니야, 카드 대출을 그게 카드깡인데. 아니 그걸로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사이즈야 뭐야? 정확하게 말하면 리볼미. 리볼미 그게 네. 카드깡이야. 아니, 그건 좀 다르잖아. 그 진짜 우정이긴 하다. 그렇게 하고 뭐 결혼한 친구한테 월급을 몰아주는 거. 자기. 아니, 그래봤자 얘도 얼마 안 가지. 그래봤자 한 얼마 100만 원, 뭐 150만 원, 100만 원 가져간 거예요. 그때 뭐 나는 뭐 그때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 그 어쨌든 룸메이트가 있는 게 그때는 되게 중요했던 게, 그래도 사실은 들어가면 뭐 먹을 것도 좀 있고 애들이 사놓은 것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그 진짜 궁하면은 맞아. 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기도 했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 이게 연대지. 되게 물론 엄청 쫄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살만했다. 맞아. 막 그렇게 나쁜 기억으로 이렇게 하진. 그치. 그때는 이상하게 그런 게 있었어. 힘들어도 약간 그냥 서로 뭉개고 가는 게 있어서 맞아. 좀 버틸 수가 있었는데, 약간 물고가 한번 트이면 또 되잖아 사실. 뭔가 그 대표할 만한 포트폴리오라던가 초창기에. 그런 사업에 대한 뭔가 이렇게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이걸 막 어디다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뭐 막 누굴 찾아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어 그냥. 누군가 해주겠지 약간 이랬는데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그 PJ 형한테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갖고 자기 그 솔스케이프 형한테 소개받았는데 자기가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뮤직비디오를 그냥 한 번쯤은 만들고 싶대. 나는 지금도 생각해도 그 형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 그때 막 그런 게 유행하는 것도 아니었었고. 근데 우리가 그때 앞에 그 누구 뮤직비디오지? 그 이모티콘으로 하는 이모지로 하는 것도 썬데프 뮤비를 한 번 했었어. 근데 그 전부터 360 파티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을 몇 개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해서 노출이 사실은 그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이거 그치. 누가 한 거예요? 라고 아마 물어 됐고, 아마 그때 딱 그 시기상 PJ 형도 뭔가 인물이 나오는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그냥 애니로 해볼까? 이런 게 뭔가 맞아 떨어져가지고. PJ 형도 잘 몰랐거든. 그래서 PJ 누구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홍대로 와라 해서 갔더니 그 형이 옆에 자이언티 앉혀놓고 약간 막 작업 얘기를 하는데 우린 약간 뭔가 이 세계 같다. 이 세계 같은 작업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막 고양이가 어쨌고 막 자기가 꿈에서 뭘 봤는데 막 음악은 막 이런 거고 막 들려주는데 막 오씨 현실감이 약간 없는데 이걸 존나 잘했으면 좋겠다. 이걸 존나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졸라 셌었지. 근데 그 뮤비가 진짜 좀 멋있었어. 그게 나비야. 그게 나비야. 그리고 나는 작업들 우리가 막 얘기하게 될 때,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인데 사실상 직업적 동료들이니까 그걸 어떻게 시각화해 주는지 이건데, 꿈 얘기하면서 의뢰를 맡기는 사람들이 있잖아 간혹. 그치. 그게 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사실. 어떤 레퍼런스를 얘기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 개연성이 엄청 없는 얘기들인데
그걸 제일 잘 표현하는 게 진짜 애니메이션이 그 중에 탑인 것 같아. 모든 게 그때는 잘 못 느꼈는데 모든 우주의 기운이 맞아. 우주행 기운들이 하나씩 뭐가 맞았던 것 같아. 막 되게 그런 막연한 내용들을 들은 거를 되게 오랜 시간을 막연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거든. 그러니까 다들 급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 형도 당장 막 뮤비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자이언티도 당장 내가 뭘 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뭐 보여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얘기 하고서는 한참 있다 만났어. 그 다음에 만나지도 못했어. 그런 작업이 근데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보면 딱 된장처럼 묵혀갖고 나오는 거. 그치. 어.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기간이 있긴 했어. 언제까지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 다급했는데 그때 무슨 태양 앨범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그냥 PJ 형 앨범이 무기한으로 밀린 거야. 그래서 그냥 충분히 고민하시고 충분히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어 보라고 해서 충분히 고민을 했지. 그러고 이제 이런 작업이 처음이니까 이 고민하는 과정이 그냥 엄청 즐거워갖고 그냥 계속 뭔가를 했지. 근데 사실 그때도 돈을 진짜 못 벌 때여가지고 그때 아마 그 형도 그거를 막 뭐 돈 버는 앨범을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버짓을 많이 못 쓰는데 우리가 우선은 그 돈을 받아서 거의 3개월 넘게 작업했지 그거를. 그러니까 형이 준 돈은 다 쓴 거야. 와 큰일 났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우연치 않게 삼성전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갑자기 냉장고 광고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게 버짓이 진짜 우리가 진짜 막 이 정도 돈을 불러도 될까? 약간 막 진짜 바들바들 그 떠는데. 정도였나? 아니 그러니까 총 하면은 억이 넘어갔었어 그때. 그러니까 다 억을 처음 벌 때. 억을 처음 받아본 거지. 근데 그러니까, 뭐 개수도 워낙 사실은 많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걸 생각 안 하지. 지금 그냥 내 앞에 억이 생긴다고? 약간 이런 거니까. 근데 아마 나비야를 하는 도중에 나누기를 안 할 때. 억을 들어온다고 하니까 막 진짜 막 희발 됐다. 그때 기억난다. 그때 또 우연찮게 그 이전에 인연이 있던 어떤 분이 맞아. 그쪽 삼성 관계자한테 우리를 추천해줘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겹점이 있었던 분은 아닌데 수원까지 미팅 가서 그냥 뭐 무조건 잘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일단은 저기 뽑힌 거지. 그래서 약간 굉장히 쫄렸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그 도파민. 그러면서 약간 올해 한 해 정도는 괜찮겠는데 약간 이때 그 안도감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피보테가 약간 그 느낌이야. 되게 추천해주고 싶은 팀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평소에 사실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요. 진짜 착하게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누군가한테 추천해줄 때 자신 있게 추천을 받을 수 있어야지 기회가 결국은 온다라는 거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되게 어린데 막 되게 열정 넘치고 막 우리 돈 필요 없고 그냥 재밌는 거 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새끼들 좀 재밌는데? 얘네 좀 뭘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 그때도 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은 필요했지. 근데 막 많은 돈, 그러니까 뉘앙스에서 아마 그게 느껴졌겠지. 근데 솔스케이프 형도 우리한테 그런 걸 느꼈을 것 같고, 이제 PJ 형도 그런 걸 느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시켜보자 얘네. 뭐 뭐든 나오겠지 재밌는 거. 했는데 다행히 재밌는 게 나오기도 했어서 존나 다행인 거지. 재밌는 게 거기서 안 나왔으면은 그냥 우리는 거기서 끝났을 텐데. 기회가 왔을 때 전혀 살리지 못하면 그대로 그냥 끝이긴 거긴 했던 거야. PJ 형 지금 만나서도 같이 밥 먹으면서 항상 내가 하는 얘기가 진짜 형이 그때 연락 안 해줬으면 우리 지금 어디 한강에 떠다니고 있을 거라고 막 이런 식의 농담으로 막 하는데 진짜 그게 뭔가 꼭지가 됐지. 뭔가 그게 딱 틀어지는 순간 이미지적으로는 얘네가 뭔가 존나 힙한데 꽤 재밌는 뭔가를 뽑아내고 그런 이미지는 또 줬는데 또 삼성 광고를 해서 우리가 그래도 주머니에 5,000원이라도 들어있어. 그냥 어디 갈 때 막 밥을 못 사 먹고 이럴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마음의 여유도 있는데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챙기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 근데 되게 신기했어 그때. 근데 그 사실 뭐 어떻게 영업해야 될지 모른다고 했지만 그 360 뭐 그냥 파티 플라이어를 그냥 무료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치. 찌라시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생각하기엔 넥스트 스텝 물고 튀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할 수 있는 거, 멋있는 거. 근데 그거를 다 예산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니까
남의 돈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돈이 엄청 크진 않지만 딱 프로젝트를 들었을 때 이거는 약간 욕심 나는데 이건 좀 빡세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처음 시작할 때는 포트폴리오가 없으니까 머릿속에는 나 이거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설득을 못 시키잖아요. 근데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누가 믿어줬을 때 그거를 딱 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샘플 만들어 놓으면 그 이후로는 좀 쉬워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약간 그 시대가 끝난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 그런 뭐 민준이 형이나 PJ 형이나 다 되게 언더그라운드 힙합 때부터 했으니까 막 너 랩해? 내가 비트 찍어줄게. 너 뭐 해? 와서 한번 노래 불러볼래? 이런 게 상부상조가 되던 시기였다 보니까 그 형들이 이제 돈 벌기 시작하면서 우리 같은 거지들이 돌아다닐 때 와서 그냥 한번 해봐 이런 바이브가 됐는데 지금은 모두가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도 당장 막 도와주기는 하더라도 뭔가 그냥 무상으로 너 와서 그냥 뭐 기회 줄게 이런 게 사실 선뜻 안 된단 말이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시대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때 그 흐름을 잘 탄 것 같아. 그거를 기회라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고 뭐 사람에 따라서 다 선택의 문제니까 그거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본인의 그릇에서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우리가 그 당시에 짜다라고 생각했던 버짓도 있지만 그냥 그때 당시 우리 수준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라고 했던 일들을 사실은 받았던 거거든. 근데 이제 만족이라는 게 금전적인 거는 그냥 그래 이 정도는 그래도 뭐 받아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하는 작업에 관해서는 이 금액과는 상관없이 이게 아무리 누가 그렇게까지 노력할 만한 일이 아니야 라고 해서 줘도 그걸 더 재밌게 하려고 했던 이제 세월이 누적이 돼서 지금이 있게 된 거니까 뭐 금액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욕심도 많이 있었지. 그러니까 한 10만 돈 안 줘도 그냥 이거 저 형들한테 잘 보이고 싶던 아니면 맞아,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 그냥 한번 그냥 멋있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좀 있었지. 근데 그게 뭐 100만 원짜리도 1000만 원으로 계속 해야지 나중에 1000만 원짜리 일을 주지 사람들이. 사실은 그 결과를 봤을 때 이거 뭐 얘가 50만 원 받고 했는지 뭐 얼마 받고 했는지 그거 알고 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계속 많이 들었던 말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왜 그렇게까지 그게 습관이 돼. 그게 나중에 정말 그만한 일이 왔을 때도 그렇게 결국 못하는 게 사람이 그냥 늘 해오던 대로 관성대로 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아니, 물론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을 써야겠다 이런 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금액이니까 이 퀄리티로 한다 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정도 퀄리티를 내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정도 퀄리티까지 간성적으로 가는 거지 막 의도적으로 막 낮은 퀄리티를 내거나 이게 자기를 무조건 여기로 만들어 놓는 어떤 좀 빡셈이 좀 필요한데 그런 훈련이지. 훈련이 필요한 거지. 어쨌든 그걸 근데 미리 많이 해놨으니까 사실 기회가 오고 기회가 온 걸 또 잘 잡아갖고 또 보여주고 저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 입장에서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네? 이 정도 규모로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려면 무조건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이 돼야 되고 뭐 그래봤자 1년에 그런 프로젝트 몇 개 없고 되게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럼 우리는 실사 기반 그걸 썼으니까 그래도 일은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의 종류가 좀 어떤 종류냐의 이슈인 거지. 근데 애니메이션은 모션 그래픽까지 치면 좀 있겠지만 그 2D 애니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수요가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피보테가 수요를 좀 발생시킨 것도 있다고 좀 느꼈거든요. 처음에 이제 라이징 할 때는. 뭐랄까 약간 큰 사건 터지기 전에 앞에 짜잘한 것들이 터지잖아. 그래서 약간의 어떤 스튜디오들이 좀 있었어. 그 물꼬를 틀 만한. 그러니까 그거에 제일 큰 게 이제 스티키 몬스터 랩 같은 데가 약간의 유행을 좀 만들어 놨지. 좀 마이너하긴 하지만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알고. 근데 우린 거기가 더 크게 터질 줄 알았는데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영상적으로는 좀 끝내더라고. 뭐 그러고 뭐 우리랑 지금도 친하지만 뭐 쉘터라는 스튜디오도 있고 뭐 그런 데서 조금씩 스튜디오들이 생겨났었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약간의 고퀄리티인데 짧은 어떤 폼들을 약간은 원하는 시점이 그때쯤 온 것 같아. 근데 그게 뮤직비디오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도 뮤직비디오 쪽을 약간 먼저 선점하면서 그쪽 시장이 확 트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 느낌적으로. 근데 그 이후부터 아 이게 좀 힙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니까 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약간 아트 스타일도 스키몬스터랩 같은 막 어떻게 보면 3D나 벡터 그래픽 같은 거가 좀 있고 막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아니면 애니메이션 하면 그냥 좀 일본 느낌? 근데 좀 미제스러운 느낌의 아트웍이어서 새로 보였던 것도 있는 것 같아. 미시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다 짬뽕 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끼리 공유했던 거는 사실 거의 뭐 일본 그때 우리가 한창 봤던 것들이고, 또 뭐 대학교 가서 막 좋아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 봤던 막 클래식 디즈니 같은 것들, 그런 게 다 짬뽕 되고, 또 기술적으로 배운 거는 또 그 친구한테 배웠다 보니까 또 미제 기술을 또 배웠어. 근데 또 우리가 또 커서 관심 가진 것들은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정수가 또 일본 쪽 아니메 쪽 회사에 또 다녔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그 느낌도 있고, 이게 다 융합이 되니까 약간은 신기한 아트웍들이 좀 나온 것 같아.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이제 대중들이나 그런 걸 일을 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신기하게 봤던 것 같아. 이게 시간과 금액이 절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트웍이 그런 방향으로 간 것도 있어. 그냥 뭐 오프 더 레코드 되더라도 파주 에라니까. 아주 해라. 파주 에라에 이제 대웅 형이랑 저랑 형들이랑 이제 뭉쳐갖고 뭘 해보려고 했었잖아요. 음주운전을 한번 하고 퇴출되고 다시 복귀를 하려는데,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고릴라즈처럼 이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세계관으로 뭔가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쭉쭉 활동을 하고 스토리도 붙이고 싶다고 해갖고, 근데 이제 제가 만화를 그리고 대웅이 기획을 하고 이제 형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사실 그래서 애니메이션까지 다 나왔었죠. 다 나왔는데 2편 나왔어 심지어. 근데 다시 한 번 또 터지면서 그냥 묻혔. 음주였지. 결국 그러니까 음주 때문에 복귀하려고 그걸 한 거였는데, 그걸 준비하는 와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해서 묻혔죠. 회의 때마다 그 분이 술을 마셨잖아. 그래서 나랑 진우랑 되게 고생했던 게 느껴져. 그러니까 맨정신에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낮이건 밤이건 이렇게 술을 드시면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되게 힘들어하는데 정수가 우리를 되게 바보처럼 취급해가지고 너네는 왜 이렇게 할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니? 나 그런 적 없는데? 아니야. 정수가 자기가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어. 나는 그 사람이 안 봤으니까 나를 불편해할 거다. 그래서 내가 가서 할 얘기를 다 하겠다라고 해서 끌고 갔어. 하여튼 그날 진짜 술을 진짜 많이 마시고 아예 작업 얘기조차 안 하고, 정수가 한마디도 못하고 약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아니, 라는 느낌이었어. 이제 왔으니까 이제 어쨌든 작업 얘기를 하겠지 했는데 작업 얘기를 1도 아예 스타트를 아예 안 끊을 줄은 몰랐어. 그게 우리가 한 게 약간 매드맥스 오마주잖아. 그지. 근데 그 사람 이모텍 같은 거였어. 그때 그 상황이 아까 우리가 앞전에 얘기한 거는 진짜 좋은 형들, 좋은 어른에 대한 사람들. 모습인데, 이건 진짜 안 좋은 어른. 너네 마음껏 해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뒤에 가서는 그게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수습을 아예 못. 그러니까 수습이- 책임 자체를 못 진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어쨌든, 삶을 책임을 못 지니까. 나왔어야지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 사이의 모든 갈등들은 이게 작업이 나왔을 때 비로소 사실 해결이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냥 시간만 버린 거밖에 안 되니까. 그 답답함을 많이 느꼈지. 모두가 고생해서 했는데 어느 누구도 못 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프로젝트든 결말이 있는 프로젝트여야지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망하든 성공하든. 맞아.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걸 자꾸 좋게 해석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때 만들었던 영상을 다른 좋은 형들한테 보여줘서 맞아. 그 형들이 오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고 느껴서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줬던 것 같기도 해. 이제 저는 리셋 버튼 눌렀으니까 이제 그런 걸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당장에 돈 안 돼도 사람들이 좀 주목할 만한 거면 좀 뿌리고, 되게 씨를 엄청 뿌리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시기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안 들어와. 이제 그런 마음을 먹어도 사실 좀 부담되고, 얘가 얼마 받고 일하고 이런 걸 아니까, 얘 애도 둘 있고 뭐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뭐 그 시기니까 할 수 있었고, 같이 경험한 전후회가 또 생기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때만에 할 수 있는
딱 그 느낌이지. 졸작 같은 느낌이었어 사실. 계속해서 나비야 이후에 이제 사실 뮤직비디오를 졸라 잘하는 팀이 됐잖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사실 BTS도 했고 또 뭐였지? 리듬파워? 아 리드파워 했지. 리드파워도 뭐였지? 했고 술타고 묻어 디스코, 그리고 아이유. 아 맞아. TXT가 제일 TXT를 세계관. 단편 애니처럼 또 에스파, 넉살하고. 넉살, 어. 뉴진스 하고 또 그 정도 했어. 근데 뉴진스 그거는 그 타카시 버전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파워퍼프걸 캐릭터 있고, 근데 형들은 그 무라카미 타카시 버전의 그 파트를 맡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보니까 그 타카시가 그린 거는 그렇게 디테일한 버전이 아닌 거를 형들이 디벨롭을 한 거야. 나 그게 궁금하긴 했어요, 실제로. 정확히 어떻게 됐었냐면은 무라카미 버전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너무 심플하고 영상화를 시키기에는 너무 디테일이 없어서 처음에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미니진 사단 안에서 이거를 좀 더 애니스럽게 리디자인을 해달라라고 해서 리디자인이 한번 나왔어. 근데 그게 아마 티저로 나왔던 게 아마 그 캐릭터일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회사에서는 오케이를 한 것 같은데 그 라인나우 뮤직비디오 감독님이 조금 긴 영상에 나오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쨌든 애니메이션 팀에서 결국 한번 봐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원래 우리 애니메이션 할 때 우리 내부에서 한 번은 무조건 이렇게 리디자인을 한 번은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래서 사실 엄청 크게 바꿨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무라카미 버전의 그 아이덴티티는 확실하게 지켜줘야 되니까 그런 약간 뉘앙스들을 더 약간씩 세밀하게 고쳐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지. 그 무라카미 쪽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눈이 아이덴티티다 보니까 내가 의도하는 그러니까 내 아트에 들어가는 눈이 맞냐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였어. 그것만 괜찮으면 다 오케이. 근데 이제 뭐 그 멤버별로의 외형은 이제 그 회사 안에서 이거 우리 멤버들이랑 닮았냐 어쩌냐 이제 이런 게 좀 설왕설래가 있었고 뭐 그러고 만드는 거 자체는 거의 자유도를 줬어. 그래서 그 이제 저 뮤비 감독님이 촬영을 해놓고 가편집을 해서 애니 파트를 아예 그냥 이렇게 블랭크를 줬어. 여기다 그냥 니네가 넣고 싶은 거 넣으라고. 대충 상황은 뭔데 그냥 너네가 알아서 넣어주고 우리는 대충 이거 따라갈 거고 이 파워포프걸 회사는 진짜 파워포프걸 만든 아저씨들이 만든 거야. 진짜 오야지들이 만들었어. 나이가 엄청 많고 그래서 그 아저씨들은 이게 뭔지도 몰라. 이거 왜 하는지도 몰라. 근데 알아. 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그런 걸 몰라. 그래서 거기서 뭐 막 누가 어떻게 나오고 얘가 누구고 막 이런 것도 별로 의미가 크게 안 두고 이제 만드시는 거야. 그분들은 이거를 평생을 파워퍼프거를 찍어냈던 사람들이니까. 아예 그 본진에서 한 거구나,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을 찾다가 안 돼서 그게 아마 20세기 폭스인가? 거기 건데 거기랑 우선은 소통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아예 원래 하청 회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그냥 계속 만드는 걸로. 20세기 맞아? 원어 아니야 원어? 원어인가 폭스인가 뭐 하여튼 그걸 보면서 느낀 거. 되게 일본의 레전드와 미국의 레전드와 한국의 차기 레전드가 만나서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포장을 이렇게 느꼈어요. 실제로 대형 형이랑 나 맞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 난 그냥 뉴진스 그 IP 자체가 그러니까 아트 디렉션도 그렇고 진짜 멋있는 IP라고 생각해. 한국만이 아니고 한국, 미국, 일본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좋은 창작자들이 합쳐졌는데 그걸 막 마음대로 유니버스를 오가는 느낌이잖아. 그거 자체가 너무 좋은 기획. 이런 게 한국에서 이게 나오는구나 이 느낌. 뭐 이런 말이 되게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K컬처의 힘 같은 맞아. 게 좀 있었지. 되게 좋은 영향력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미니진이라는 분이 이런 걸 기획한 것 자체가 맞아, 너무 멋있어. 되게 의미가 있었는데 창작자로서 너무 멋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든 거지. 난 해리포터 같은 거라고 생각해. 뉴진스가 어떻게 보면. 파워퍼프거를 갖다 붙이면서 약간 아이코닉한 게 된 것 같아. 왜냐면 그 멤버들의 색깔이 지정이 되고 그리고 막 그냥 특징적인 뭐 눈이나 이런 것들을 그 만화나 어떤 그런 표현을 활용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갖고 쓴 거잖아요. 그게
기존에 되게 유명하고 친숙한 IP 갖다 붙여갖고 쓴 건데 지금은 파워퍼프걸 하면 유니스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꽤 그치. 많을 것 같고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가이낙스 좋아하고 이럴 때 보면 막 사람들이 모르는데 되게 좋은 애니메이션이 난 팬티 스타킹 가터벨트가 사실 그거 파일로 갖고 있으면 뭔가 딴 걸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난 진짜 실험적이고 재밌었다고 맞아, 맞아. 생각하거든. 파워퍼프걸의 딱 어떤 변환 버전? 그 일본에서? 근데 한국에서 한 게 그거인 것 같아 이번에는. 그러니까 파워퍼프걸을 리뉴얼을 시도했다가 좀 많이 거의 실패했지. 음. 근데 이거를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심폐소생을 해버렸으니까 되게 대단한 거지. 나는 그게 좋은 게 그거 같아.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미국 거나 일본 거나 뭐 이런 걸 보고 자랐는데 우리가 같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게 사실 좋은 프로젝트 할 때 느끼는 가장 좋은 기분.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잖아 진짜. 그치. 뉴진스뿐만 아니라 아이유도 하고 BTS 뭐 에스파 뭐 되게 다양한 완전 K-pop 아티스트들을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도 아이콘이 되기 위해서 대중문화의 어떤 아이콘이 되려고 하면 더 기호화된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더 단순화되고 사람들이 요즘 많이 하는 얘기가 외워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얼굴을 외우는 것보다 그 사람 상징하는 어떤 그냥 진짜 기호화된 캐릭터가 하나 있으면 훨씬 더 아이콘이 되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슈퍼맨이 배우가 계속 바뀌어도 파란색, 빨간색 그 옷을 입으면 다 슈퍼맨이라는 걸 알듯이 그러니까 되게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 작업을 애니메이션을 하셨지만 또 실제 어떤 스타들을 계속 다루면서 그걸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100% 창작일 때랑 다르게 다른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소통하거나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그리는 거니까 이게 좀 예민할 수도 있잖아. 되게 에고도 세고. 많이 예민하긴 하지. 그러니까 뭐 나비아나 음. 뭐 술탄이나 페노메코나 뭐 넉살. 넉살이나 이런 분들은 예신이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 자기들을 좀 기호화 시켜주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뭔가가 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는 건데 그때 이제 큰 아이돌들은 반대지. 자기네가 사실은 더 기호화가 더 인지가 돼 있어야 되고 이거는 그야말로 다른 아이덴티티로 나와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따라가줬으면 하는 게 사실 우리 숙제지.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의 이미지도 망치지 않고 또 팬들이 봤을 때도 납득이 갈 만한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우면서도 애로사항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받는 약간 뭔가 챌린지 같은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를 연출을 할 때 뭐 아트는 내가 생각하기엔 좀 더 자유도가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연출상에서는 억지라고 하면 안 되나? 상관없죠. 뭐. 그러니까 억지로 약간 이쪽은 상관없지. 너가 상관이 있는 거지. 약간- 아니지. 그러니까 억지로 이 사람들의 팬이 돼야 돼. 네, 그치. 그치, 뭔 말- 그치, 정확히 그치. 알아 나도 그 마음을. 그래서 이거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뭐 BTS의 옛날 영상부터 지금부터 아니면 그 막 국뽕 리액션 있잖아. 이것까지 다 챙겨봐. 팬이었을 때 영상 봤을 때 약간 소름 끼치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야 그치,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엄청 고민을 하게 알아야지.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다 팬들이니까 그 사람들보다 이해도가 떨어지면 팬들은 맞아. 바로 알잖아요. 근데 내가 이름을 진짜 못 외워갖고 그게 너무 힘들었어. 저기 직원분들 이름도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BTS는 좀 더 빨리 외웠는데 와 TXT는 우리 그때 했을 때는 나름 신진 처음이니까. 아이돌이니까 이제 귀에 안 익으니까 BTS 선생님들은 다 알아야죠. 난 옛날에 어느 정도까지 문제였냐면 2AM을 맡았는데 회의 가서 2PM이라고 말했잖아. 시간대를 잘못 알았네요. 히트맨은 어땠어요? 여기서 히트. 히트하려고 히트맨은 그래도 그리고 작품으로서 참여한 거잖아요. 그치. 어떻게 보면 응. 영화 스텝이 된 거지. 그러니까 한 물론 이것도 상업 작품이긴 하지만 어떤 작품에 이제 우리가 참여한 건데 그리고 사실 포트폴리오에 좀 이례적인 거기도 하잖아요. 그냥 영화니까 아예 이거는 또 뜬금없이.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경험이긴 했을 것 같아서. 뭐 근데 영화에 참여했다는 거는 지금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영화사 대표님이 우리 섭외하면서 했던 얘기라서 그냥 하는 건데 그분이 이제 우리한테 한 얘기가 너네 이거 절대로 극장 가서 안 볼 영화라는 거 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 영화를 소비할 만한 사람들은 몇백만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절대로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런 작품들 안에 그래도 약간의 변곡점 같은 거를 너네가 뿌려주는 게 니네 역할인데 이걸 너네가 존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나는 거기서 믿음이 완전히 갔었거든. 되게 좋은 승부사인 것 같아. 되게 좋은 얘기 같아. 그러니까 요새 난 진짜 좀 짜증나는 게 영화 평론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화 별점을 보고 사람들이 영화를 볼지 안 볼지 좋은지 나쁜지를 이미 다 선택을 해버리는데 이게 아무도 극장 가서 내가 보고 나서 이거에 대한 평가를 안 한단 말이지. 맞아. 남한테 맡기지. 근데 그분도 우리한테 딱 알고 있는 거야. 너네 이거에 대해서 제목만 보고 평가 안 할 건 거 알아. 그리고 그냥 이 전체 이미지만 보고 이 영화가 나쁠 거다, 아무도 안 볼 거다, 망할 거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갖고 있지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난 그거에서 약간 좀 신선한 충격 같은 걸 받았어서 나중에 좀 열심히 하게 됐지. 좀 멋있게 해보자. 적당히 잘 잘라줘. 멋있게 잘 잘라줘. 그러니까 그 감독님하고 스태프들한테도 다 리스펙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저도 근데 비슷한 걸 느꼈어요. 대중문화잖아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완전 대중은 아니잖아. 오히려 그치. 만드는 사람 입장이고 사실 또 많이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극적인 거, 새로운 작을 자꾸 찾게 되니까 사실 점점 좀 멀어지는데 그냥 진짜 명절 영화 그리고 만드는 사람이 그걸 되게 인지하고 이게 누가 보는 건지 인지하고 그 철저한 계산하에 그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내 거 진짜 순수하게 할 때는 그런 거를 너무 고려를 안 하고 누가 볼지 뭐 이런 걸 아예 고려를 안 하고 그냥 내 기준에만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너무 좀 어려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계속 바뀌고 절대적인 기준이 막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바뀌고 심지어 우리는 내 걸 싫어하게 돼 자꾸. 내가 내 걸 막 혐오하게 돼. 왜냐면 자학이 돼버리지. 또 계속 보다 보면 그러니까 더 깊은 데로 가고 싶으니까 계속 이제 이미 있던 거는 그만 좀 깊은 데 싫어지는 언제까지 깊은 데 리셋 버튼 그만 눌러. 광고나 이런 거 저도 해봤지만 다 보장돼 있어. 이 정도 돈 보장돼 있고 이 정도로 그냥 보도자료 뿌릴 거고 뭐 이런 게 다 계산돼 있는 건데 영화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사실 영화사 대표의 역량이라는 게, 저런 부분이 자본도 없는 상태에서 시나리오 들고 자본도 끌어들이고 설득도 하고 스태프들도 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게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고 그걸 간접적으로 우린 볼 수 있었으니까 이거 되게 흔치 않은 기회다라고 그냥 외주나 이런 식으로 맡기는 느낌인 게 아니라 꽤 그 중심에서 같이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였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 그리고 우리도 어쨌든 그런 큰 스크린에서 무언가를 해보는 거는 완전 모니터나 이런 걸에서 보는 거랑 완전 다르니까 그 자체만으로 일단은 되게 완전 다른 도전 느낌. 그래서 굉장히 도파민 나오는 작업이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작업하면 스크린에 걸리면 되게 어설프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 허전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웠지. 근데 이제 2 하면서는 그걸 이제 보완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잘 보완했고 그게 생각보다 타이니 리틀 저니를 할 때 도움이 됐어.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극장을 생각한 건 아니지만 어떤 매체로 보일 때 허접해 보인다라는 그 이미 경험을 한번 하니까 우리 눈에만 보이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 퀄리티에 대한 기준이나 챙겨야 되는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몰랐을 텐데. 그 여러 군데에서 영화를 해봤어서 영화 작업을 해봤어서 뽑아낼 수 있는 뭔가가 되게 많이 투영이 됐어. 그러니까 뭐 컨펌 과정도 그렇고 광고나 막 뮤비는 진짜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찬찬히 뜯어보는 시간을 잘 안 갖는데 영화는 진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사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참여하니까 보는 눈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검수하는 과정에 대한 것도 좀 많이 배우기도 했지. 그거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작업 방식으로는 체크할 수 없는 부분들이야. 나 화장실만 한번. 네네. 내가 계속 안 가고 있었더라고. 저 마이크에 이제 오줌 소리 다 들어간다. 그러게.